일단은 지금 원래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너무 미안한데, 한번 이제 따로 이제 공간을 빌려가지고 연습을 하고 뭐 해보니까 이게 생각한 만큼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열심히 다 모았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뭐 좀 조금 현장감은 떨어지더라도 녹화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어. 일단은 발표를 일단 시작을 해볼게. 일단은 디어가 이렇게 타운홀 때 종종 모여가지고 선거회고도 하고 이제 뭘 했는지 공유하는 자리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자율주행 팀이 앞에 나서는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도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킥보드 비즈니스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항상 줄자를 빌리고 뭐 렌치 빌리고 뭐 드라이버 빌리고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면서도 쟤네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일단은 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이 프로젝트랑 별개로 이제 디어를 그만하게 됐어. 그래서 이번 발표만큼은 조금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디어 팀의 문과나 뭐 이과 뭐 모두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뭘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거나 자랑을 하거나 자율주행 팀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기보다는 배운 점을 정확히 전달해서 디어가 진짜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어떻게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흘러갔고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뭘 배웠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 일단 이제 다들 세 발 달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하드웨어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기술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발전을 해왔는지를 좀 중심으로 한번 갈무리를 해볼게. 자율주행 킥보드 이걸 만들려면은 당연히 이제 킥보드가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두발 킥보드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조 바퀴를 만들까 뭐 앞바퀴를 두 개로 만들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앞바퀴가 두 개인 역삼륜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뭐 투치 킥보드를 이제 개조를 했어. 그리고 뭐 카메라, 모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투치 저기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루돌프가 만들어졌어. 이제 루돌프 몸통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머리를 만들어야겠지. 이제 뭐 진짜 단순하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뭘까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 현재 위치와 이제 목적지를 알고 이제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루돌프한테 가르쳐줘야 하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선택을 했던 방법은 이제 정밀 지도라는 걸 통해서 루돌프가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어. 근데 이제 뭐 정밀 지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이제 정밀 지도라는 방법이 이제 어떤 원리로 내 위치를 알아내는지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 로드 뷰를 만드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봐봐. 이제 사람이 미리 킥보드를 끌고 가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사진을 다 찍어두는 거야.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드 뷰를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대충 어디서 찍힌 건지를 알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킥보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리 로드 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미리 찍어둔 사진들이랑 지금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야. 이제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성수동 사무실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이제 루돌프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로드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 기술로 이제 당시 우리는 이제 성수동 사무실 근처 한 바퀴 도는 자율주행 키보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서울대 창의 설계 축전이랑 이제 전국 공학 페스티벌에서 이제 뭐 최우수상도 타고 뭐 국무총리상도 타고 했어. 이제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킥보드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작품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자율주행 킥보드에 문제가 좀 생겼어. 이제 루돌프가 이제 골절상을 입게 된 거야. 앞바퀴를 움직이는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게 안 됐어. 이걸 고치느라고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버렸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존 하드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 이제 루돌프가 아예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세그웨이의 이제 T60이라는 모델이 눈에 들어왔어. 이제 T60이라는 이 모델은 세그웨이가 원격 제어랑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 만든 제품이야. 세그웨이가 이제 만드는 킥보드들은 좀 대부분 엄청 튼튼하잖아. 그래서 이제 툭하면 고장나는 이제 기존 하드웨어를 이제 갖다 버리고 이걸 사가지고 우리 상황에 맞게 개조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모델에 이 T60 모델에 카메라랑 뭐 컴퓨터 등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하드웨어 이제 뉴돌프가 탄생을 하게 됐어.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밀지도라는 걸 썼다고 했잖아. 근데 이 정밀지도를 이용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했어. 그러니까 뭐 정밀지도라는 걸 쓰면 이제 생기는 문제들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해볼게. 이 로드뷰를 한번 봐봐. 이 로드뷰를 보면은 사람은 이 로드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여기가 건대 일가모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요 지도에 보이는 요 장소구나. 요 장소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찍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사람은. 근데 이제 사람도 알 수 있으니까 컴퓨터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도 이제 요 사진을 보고 카메라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쪽 방향을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나랑 준서는 뭐 이런 이제 로드뷰 사진 잔뜩 모아가지고 얘가 뭐 이제 정밀 지도를 미리 만들어 둬야만 했었어. 이제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왜 문제냐면은 사람은 일가모에 처음 가더라도 되게 잘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킥보드는 미리 한 번쯤 방문해가지고 로드뷰를 전부 이제 만들어둔 적이 있어야 자율주행이 동작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 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람 요 사진을 보고 이제 이 장소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나무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구나. 나무가 대충 이제 도로 옆에 이렇게 서 있구나. 그리고 건물이 저 멀리 보이는구나. 그리고 뭐 이 양쪽에 이렇게 인도가 있구나. 뭐 또 여기 호수가 있지. 근데 일가보니까 이 호수가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특징들을 이제 기억을 해 사람은. 근데 이제 컴퓨터는 나무도 뭔지 모르고 뭐 건물이 뭔지도 모르고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호수도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제 이 장소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렇게 좀 사진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무랑 나무 사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 건물도 이제 하늘과 대비돼서 이렇게 되게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생겼지. 그런 점들을 이렇게 다 따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이 사진에 요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요 사진에 뭐 요쯤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사진에 한 이쯤 있다. 이런 것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 사진에 찍힌 장소는 건대 일가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둔단 말이야. 근데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가 기억을 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한 6달 정도 후에 나랑 준서가 이제 다시 여기를 또 간다고 해보자. 이거 여름에 찍힌 사진인데 겨울에 또 간다고 해보자. 겨울에 가면은 나뭇잎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 나뭇잎이 다 떨어졌지. 그러면은 컴퓨터는 아까 뾰족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장소를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요 오른쪽에는 이 나뭇잎이 하나도 없으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로드뷰를 열심히 찍으면서 정밀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 그냥 전혀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만 더 볼게. 요거는 이제 성수동의 로드뷰인데 이제 컴퓨터는 정말 이제 무조건 뾰족뾰족한 걸 기억을 한다 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건물이나 뭐 전봇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뾰족한 게 생겼구나, 이렇게 뾰족한 게 생겼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요 자동차에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잡혔겠지. 컴퓨터가 보기에는 뾰족한 걸 기억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차된 차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걸 잡았잖아. 근데 이제 이 주차된 차에다가 뾰족한 걸 잡았다는 거는 이 주차된 차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 단순히 차 한 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뾰족한 어떤 요소가 하나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은 이제 그 전에 만들어뒀던 이제 지도가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정밀지도라는 방법이 갖는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밀지도를 버리기로 했어. 정밀지도를 버리기로 했고 그거 뭐 인간은 이제 아무리 초행길이어도 로드뷰를 보고 운전을 하고 뭐 그러지 않으니까 이걸 버리기로 했어. 뭐 자율주행 킥보드도 이제 사람처럼 내비게이션 수준의 이제 지도만 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킥보드가 움직이면서 특정 영역이 인도인지 차도인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도록 만들기로 한 거야.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려면은 뭐 여기는 뭐 인도야, 뭐 여기는 인도다, 여기는 뭐 매널 뚜껑이다, 여기 차도지, 여기 차도고 여기는 가로수다, 뭐 이렇게 이제 정답을 사람에게 다 색칠을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그냥 뭐 잔뜩 많이 보여줘야 돼. 진짜 엄청 많이 보여줘야 돼. 근데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보여주다 보면은 이제 그때 킥보드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인지 뭐 갈 수 없는 곳인지 이제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 미리 자율주행 하려는 곳에 이제 로드뷰를 안 찍어놔도 이제 초행길을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리뉴얼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성수동 사무실에 뭐 거기 이제 아이스 비스타워 그 근처에서 이제 100m 넘게 주행을 성공을 했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밀지도 없이 이제 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장애물들 뭐 이런 것들 다 피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주행을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날씨도 좋고 뭐 좀 이상한 장애물도 없고 뭐 이런 환경에서는 뭐 진짜 뭐 1km도 갈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루돌프의 성장 과정이고 이게 루돌프의 성장 과정이고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 이제 일단 처음에는 투치를 고쳐가지고 루돌프를 만들었고
그리고 루돌프는 이제 정밀지도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정밀지도라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거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 정밀지도 완전히 포기하고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성능을 높이기 시작했고 하드웨어는 투지 버리고 이제 세그웨이 TU0 사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한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성수동 처음 본 길도 뭐 수백 미터 정도까지 이동하기까지 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서도 나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뭐 소개하고 싶은 기술적인 디테일들이 되게 많지만 다 생략을 했어. 어차피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연표를 보면은 이제 2021년 이제 11월 정도인데 이게 요 뒤가 이제 물음표가 쳐져 있잖아. 근데 이 물음표 이 부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웠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